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 중 한 명인 H.H. 홈스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직접 살인성을 설계하며 상상 이상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893년)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가 열린 시카고. 시카고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축제 뒤편에서 그는 조용히 어두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죠. (1861년 5월 16일) 뉴햄프셔 길먼튼.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허먼 웹스터 머젯.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년이 훗날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불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뉴햄프셔의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새벽마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산, 그리고 소박한 목조 주택들. 이곳에서 허먼은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엔 이미 어두운 기운이 자라고 있었죠. 어린 허먼은 또래와 다르게 동물 해부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개구리를 해부하던 날 그의 친구 토머스가 물었습니다. 허먼,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허먼은 고개를 들어 친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머스, 우리 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친구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허먼은 이내 더 큰 생명체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특이한 행동으로 눈에 띄었어요. 수업 중에 선생님 몰래 동물뼈를 책상에 두고 해부를 하다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를 나무랐죠. 허먼, 이게 무슨 짓이냐? 너는 정상적인 아이가 맞니? 허먼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부모의 엄격한 훈육은 그를 더욱 내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점점 사회적 연결을 끊고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뉴햄프셔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태어난 허먼 머젯은 어린 시절의 기이한 행동과 비뚤어진 호기심으로 점점 더 어두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홈스는 한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약사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만족을 모르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통제력을 원했던 그는 자신의 욕망이 단순한 사기나 작은 범죄로는 충족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지인은 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하는 사람 같았죠. 홈스는 점점 자신이 사람들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벽히 지배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손아귀 위에 놓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며 느끼는 통제력의 쾌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1886년, 홈스는 시카고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로 사람들로 북적이고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홈스는 이 도시가 자신에게 완벽한 배경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빈곤, 실종, 그리고 수많은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홈스는 잉그로드 지역에서 약국을 인수하며 그의 이름을 점차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약을 찾으시나요? 당신 약국은 정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시네요. 그는 항상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 머릿속엔 이미 자신의 범죄의 무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몇 년을 보내며 홈스는 약국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얻은 돈과 신뢰는 더 큰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국 근처에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호텔을 자신만의 살인성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도시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홈스는 이 박람회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호텔에 수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그중 일부를 그의 범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건축업자들과 협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설계는 아주 독창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건축업자를 교체하며 자신의 설계 의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한 건축업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행동했어요. 그가 설계한 비밀 통로와 방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호텔은 총 3층으로 지어졌으며 겉보기엔 평범한 숙박시설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로 같은 복도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비밀 통로와 방음 처리된 방은 희생자들을 갇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하에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용광로와 해부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그는 호텔을 짓는 동안 범죄를 실행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자신의 손안에 쥐고 조종할 수 있음을 상상하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 지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은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왜 이렇게 많은 비밀 공간이 필요한 거죠? 홈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서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완벽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시카고 박람회의 화려한 조명 뒤 그의 호텔은 잔혹한 범죄의 무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호텔에 발을 들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1890년대) 시카고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는 열기로 가득했죠. 바로 이곳에서 홈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로드 지역. 홈스는 이곳에 호텔을 지으며 그의 범죄의 본거지를 마련했습니다. 호텔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미로 구조, 비밀 통로, 함정문, 방음 처리된 방과 가스실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투숙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이 마음에 드시나요? 한 여성이 답했습니다. 네,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할 운명이었죠. 직원들에게도 그는 존경받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감사해요. 홈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한 법이죠.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악마 같은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성 내부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 방향을 잃기 쉽고 비밀문은 사람들을 덫에 가두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실에서는 독가스로 희생자들을 질식시켰고 용광로는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자 스펜서는 24살의 젊은 여성으로 시카고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떠났고 시카고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홈스의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방을 사랑스러워하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이 호텔은 정말 깨끗하고 편안해요.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고 꼭 여기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편지는 그녀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소식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투숙 후 며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호텔 방에서 질식사했으며 홈스가 독가스를 이용해 그녀를 무력화시켰다는 증거가 남았습니다. 엘리자의 시신은 며칠 후 호텔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결코 그냥 떠날 아이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요. 메리 브라운은 19살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시카고의 세계 박람회를 방문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에 큰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고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발명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많은 사진을 찍었고 박람회 근처에 위치한 홈스의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카고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여기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녀는 홈스의 호텔에 대해 친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어느 날 저녁 호텔의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방은 정말 좋아요. 내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밤 살인성의 한 방에서 공격을 당했고 시신은 며칠 후 호텔 옥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메리는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던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해링턴은 32세의 회사원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출장으로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출장 일정 중에 박람회 근처에서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홈스의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여보, 출장에서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시카고 박람회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의 방에서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스에 의해 무력화된 후 비밀 통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호텔의 용광로에서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가족들은 그가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캐서린은 27살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시카고에서 패션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머물 곳을 찾던 중 홈스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이 도시에서 내 이름을 알릴 거야. 사람들이 내 옷을 입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녀는 매우 희망에 찬 사람이었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은 호텔 내 가스실에서 질식사한 후 그의 시신은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의 가방에서 발견된 드로잉북을 통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건이 밝혀지길 바라며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삶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잔인하게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른 홈스. 그의 행각은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게 되죠. 홈스가 법정에서 인정한 살인 중 하나는 그의 동료였던 벤저민 파이즐의 살해였습니다. 벤저민은 전과가 있는 몫으로 홈스와 친분을 쌓은 후 그의 범죄 계획을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는 홈스의 신뢰받는 동료였으며 살인성에서 일어난 수많은 범죄의 은닉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벤저민은 몫으로서 살인성 내부의 비밀 통로와 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홈스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홈스는 이런 그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홈스는 벤저민을 이용해 거액의 생명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홈스는 벤저민에게 가명을 사용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며 폭발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벤저민은 홈스를 신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 거라 믿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하지만 홈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벤저민을 진짜로 살해할 계획이었죠. 벤저민은 자신의 죽음이 위장될 것이라 믿었으나 홈스는 그를 약물로 살해한 후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홈스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동료를 살해한 후 이를 완벽하게 은닉하려 했다고 이후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벤저민의 죽음은 홈스의 배신과 그의 잔혹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보험금을 손에 넣은 홈스는 그 다음 목표로 벤저민의 가족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벤저민의 아내를 꿰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기 위해선 제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얻은 후 벤저민의 5자녀 중 3명, 하워드, 앨리스, 넬리를 여행에 동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홈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북부로 이동하며 계속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실종이 신고되기 전 입을 막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도중 그는 토론토의 한 임대주택에서 앨리스와 넬리를 트렁크에 가둔 뒤 살인가스를 퍼부어 죽였습니다. 이어서 인디애나 폴리스의 별장에서 하워드를 약물로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홈스의 행동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아이들은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필라델피아 경찰은 홈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토론토의 임대주택 지하실에서 앨리스와 넬리의 썩어가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는 트렁크에 갇힌 상태로 죽임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인디애나 폴리스의 별장을 수색했으며 굴뚝에서 하워드의 뼈 조각과 치아를 찾아냈습니다. (1894년) 홈스는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살인 행각이 드러난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 보스턴의 한 거리. 홈스는 평범하게 걸어가다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헨리 하워드 홈스 씨, 체포합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혐의로 체포하는 거죠? 경찰이 그의 범죄를 조사하며 호텔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냈을 때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홈스는 법정에서 벤저민 아이들의 살인을 자백했으며 살인 방법 중 독가스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의 살인성의 소문과 맞물리며 투숙객들에게 독가스를 흘려보내 죽였다는 이야기를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살인성 내부에도 가스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백은 대중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리스와 넬리는 가스에 의해 죽었고 하워드는 약물로 조용히 죽였습니다. 그의 냉담한 진술은 방청객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법정에 선 홈스는 끝까지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27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자백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200명일 것이라는 추정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엘리자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앗아간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메리는 세상을 탐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잔인하게 빼앗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은 법정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죄인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홈스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불안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시체가 도굴되거나 해부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사형 직전에 특이한 요청을 남겼습니다. 내 시체를 시멘트로 감싸고 10m 깊이의 땅속에 묻어주시오. 그는 죽음 후에도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랐던 것입니다. 1896년 5월 7일 필라델피아의 모이어 맨싱 교도소에서 홈스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교수형 당일에도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불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교도관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교수대로 걸어가는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처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대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의 목이 제대로 부러지지 않아 홈스는 15분 동안 몸부림을 쳤고 결국 20분이 지난 후에야 사망했습니다. 사형 후 그의 시체는 요청했던 대로 시멘트로 감싸지고 깊숙한 땅속에 묻혔습니다. 홈스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삶만큼이나 섬뜩하게 기억되었죠. 홈스가 세운 악명 높은 잉그루드의 살인성은 1895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 건물은 우체국으로 사용되었으나 1938년 철거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새로운 우체국이 세워졌고 살인성이 있던 부지는 우체국 옆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장소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냥 주차장일 뿐이죠. 홈스가 죽은 후에도 그를 둘러싼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루머는 홈스가 처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홈스가 자신의 사형을 위장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처형시켰으며 자신은 살아남아 숨어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루머는 2017년 그의 시체 발굴을 촉발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인류학 연구팀은 홈스의 관을 발굴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의 한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치아 형태와 생전 기록을 대조하여 시체가 홈스임을 확인했습니다.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홈스의 시체는 요청대로 시멘트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옷과 심지어 콧수염까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홈스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사후에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의 시체 발굴은 그를 둘러싼 루머를 종식시켰지만 그의 잔혹한 삶은 여전히 미국 범죄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홈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잔혹한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본성을 악용한 끔찍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후 영화, 책, 다큐멘터리로 재구성되며 오늘날까지도 공포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H. 홈스의 살인성은 그 자체로 악몽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단순히 숫자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 미국 역사 속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H.H. 홈스의 살인성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